경배하라. 나는 너희들의 골드 마스터다. 닌자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살았어요. 어디? 불의 닌자 카이가 돌아왔다. 됐다. 드디어 많은 기대 속에서 방영한 드래곤 라이징 시즌2 일부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드래곤 라이징 시즌2 일부가 남긴 주요 떡밥과 몇 가지 디테일을 정리하고 솔직한 리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떡밥은 서서히 밝혀지는 닌자들의 행방입니다. 콜이 새롭게 합류하면 거의 완전체가 될 뻔했는데 제이는 여전히 드래곤 라이징 시즌2에서도 본즈를 제외하면 어떠한 캐릭터와도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이는 기억을 잃은 것을 스스로 인지하며 딱히 관리부의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지 않고 심지어 원소의 힘을 가진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인계를 다루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알면 안 돼? 그리고 간달라리아가 스타라이트라 부르는 우의 홀령과 만났으며 과거의 모습까지 바뀌에 이젠 기억을 찾는가 싶었지만 제작진의 스포일러가 포함된 인터뷰나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제이는 2부에선 악의 편에서 닌자들의 적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스터온은 시즌 1에 이어 여전히 유령의 형상으로 수도원을 떠돌아다니는데 본질의 과거 회상 속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지만 드래곤스톤 사원에 있는 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는 반평생을 스핀지추 수도원에서 보냈고 예? 사부님은 여기서 거의 평생을 사셨는데. 닌자들을 만난 이후로는 그들과 함께 지냈기에 해당 시점은 병합 이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가 말한 스핑크스 미로나 펠리스의 전사는 스핀지추 브라더스에서의 사건입니다. 나한테는 형이 있어.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 스핑크스의 미로를 둘이서 통과하고 펠리스의 전사들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어쨌든 우는 높은 확률로 생존이 확인됐고 현재는 과거의 본질처럼 구형태의 모습인 만큼 마법의 영향으로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몇 년간 미스테리했던 창조의 힘에 숨겨진 능력일까요? 마지막은 엔딩에서 포탈로 빨려 들어가며 황천의 공간에 갇힌 카이입니다. 현재 카이는 본질과 함께 사후세계인 망자의 영역보다 더 영구적인 차원인 황천의 공간에 갇혔는데 망자의 영역보다 더 영구적인 장소로 내쫓으려고 할 거야.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선 시즌2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의식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의식의 중심인 블러드문은 수천억 년 후에나 다시 뜬다는데 블러드문은 한 수천억 년은 흘러야 뜰 거고.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최스마가 닌자고 대륙을 만든 건 약 수천 년 전, 현실을 기준으로 우주가 탄생한 건 약 137억 년 전. 잘가. 그래도 닌자고 최고 인기 캐릭터인 만큼 매출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2부 엔딩에서 기존의 설정을 얻고 새로운 탈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스코트인데 이대로 카이를 끝내기에는 좀 그렇죠? 내 친구 로이드가 늘 그랬거든. 닌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떡밥은 이후 닌자들의 행보입니다. 우선 아린과 소라는 스핀지추와 라이징 드래곤 기술을 마스터하지 못했고 셔터스핀 사용자가 살아있기에 다시 에갈트와 론투에게 훈련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닌자들도 로이드가 사부의 역할을 한다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우는 행방불명이기에 수천 년을 살아온 이들에게 여전히 훈련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일드파이어는 부상이 치료되며 당연히 사부에게 훈련을 받을 것 같고 제작진의 인터뷰를 통해서 2부에 남자친구가 생긴다는데 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카이한테는 스카일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사귀는 걸로. 저지? 너 농담한 거지? 그래도 카이는 황천의 공간에 있는 만큼 카이보단 새로운 캐릭터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스카일라를 버릴 수 없잖아. 세 번째는 근원의 드래곤입니다. 우선 확실히 현 시점 세계관 최강자는 근원의 드래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최강자라면 최스마나 골드닌자, 오버로드 등이 언급됐지만 최스마조차 이들에게 애원했고 론트는 직접 그들을 최강의 드래곤이라 칭했습니다. 결국엔 최스마도 반은 드래곤이고 근원의 드래곤들은 로이드가 최스마의 손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어. 최초의 마스터의 후손이지. 인간들의 일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일은 없어. 최스마 대 근원의 드래곤 논쟁은 점점 근원의 드래곤 쪽으로 기울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근원의 드래곤이 임페리움에 갇힌 것은 그의 존재가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란 임페리움의 협박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임페리움은 나 이렇게 가두어두지 않으면 모두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거든. 이번 시즌에선 근원의 드래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나왔는데 임페리움에서 볼 수 있던 번개 문양의 근원의 드래곤은 에너지의 소스 드래곤, 불의 문양은 모션의 소스 드래곤이고 흙의 문양은 힘의 소스 드래곤, 에너지 문양의 드래곤은 생명의 소스 드래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그들의 문양은 원소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네요. 그들은 웬만해선 세상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과거를 자유롭게 보며 가능성 있는 미래를 예지하는데 로이드가 본 환상은 그들이 예지한 미래를 공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네 번째 포인트는 로이드가 본 환상인데 일부 마지막화 최후의 전투에서 로이드는 금지된 5색의 검이 부서진 환상 및 베아트릭스, 모션의 소스 드래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약 1년 전 베아트릭스는 차원과 차원 사이에 있는 무의 공간으로 사라졌으나 다른 캐릭터도 살아 돌아온 만큼 그녀의 재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상을 본다면 2부에서 그녀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모션의 소스 드래곤도 한상에서 나왔는데 이미 제품으로도 출시했고 로이드에게 한상을 보여준 장본인인 만큼 2부에서 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길의 처음은 우리가 열어주지. 하지만 이건 저저 혼자서 커야만 하는 여정이야. 특히 제품 속 외형이나 임팩트는 와일드파이어와 유사하기에 열의 원소와 불의 원소는 차이가 있다는 떡밥을 남긴 만큼 그녀가 해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진 힘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다음은 마지막까지 정체가 나오지 않은 라스의 마스터입니다. 라스가 이제까지 일으킨 사건들은 모두 주인의 명령이었고 그는 어린 시절에 도움이 필요했던 라스에게 힘을 주며 라스는 그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영 전까진 어둠의 힘이라는 언급 때문에 오버로드이다. 예고편 공개 후에는 금지된 5이다. 라스가 주인과 대화할 때 근원의 드래곤과 비슷한 연출로 나와서 타락한 소스 드래곤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나오지 못한 힘이라기에 당연히 오버로드는 아니며 수세기 동안 세상이 보지 못했던 어둠의 힘을 해제할 수 있지. 라스의 주인은 모든 소스 드래곤을 정복하고 소스 드래곤이라면 라스가 임페리움에서 드래곤의 에너지를 추출할 이유가 없었기에 당연히 근원의 드래곤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들이 흑막이라면 그나마 라스가 힘에 대한 언급을 했던 만큼 힘의 소스 드래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지. 힘이야. 얘네는 더 아니겠죠? 무엇보다 라스의 주인은 세계의 모든 힘을 얻으려 하고 구름의 왕국에 저주를 내린 라스의 뒤에 있는 존재인 만큼 병합의 원인인 즉 드래곤 라이징 시리즈의 최종 보스이자 닌자들이 이겨야 할 최후의 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만의 공간을 지닌 캐릭터는 최스마나 근원의 드래곤들 뿐이며 라스의 닌자는 물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언급. 닌자 녀석들만이 아니라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그의 목표는 병합된 세상의 모든 힘을 통제하는 것이기에 오버로드 때와는 스케일이 다른 만큼 오버로드를 뛰어넘는 역대 최강의 빌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제야 첫 단계라고 하며 시즌3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기에 빨라야 시즌 엔딩, 늦으면 시즌3쯤에서 정체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스의 주인은 소스 토너먼트를 장악하는 것이 계획 중 일부인데 우린 아직도 소스 토너먼트를 장악할 수 있고 소스 드래곤들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힘은 전부 마스터의 것입니다. 라스가 해방시킨 금지된 5은 원소 마스터라는 점, 독가스 마스터 톡스가 돌아온다는 것과 소스라는 이름을 통해 시즌4 이후 새로운 원소 토너먼트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원소의 힘은 원래 나의 동족한테서 나온 것이. 어쨌든 라스의 마스터는 모든 것에는 상반되는 것이 존재하기에 근원의 드래곤의 대척점에 있는 강한 존재일 것 같고 모든 것은 상반되는 게 존재해. 모든 것은 상반되는 게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 형의 말이 맞지. 아린을 두고 의미심장한 언급이 있던 만큼 그의 힘의 기원은 아닐까요? 너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어. 자신감이 과하고 저런 게 바로 금지된 5한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약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바로 떡밥만 무성했던 키마입니다. 이번 시즌의 메인 배경인 와일드네스 중 일부가 키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키마가 다시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다른 지역도 많아. 다이아몬드 비가 영혼의 바위. 영혼의 바위에 불이 났어. 엔딩까지도 등장은커녕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2부에 무조건 키마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라스가 와일드네스의 출신이고 굳이 키마를 와일드네스로 설정했으며 심지어 키마에는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그는 호랑이 수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일반적인 생김새엔 차이가 있지만 키마의 상징인 주황색의 눈을 보면 그는 키마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의 과거가 나왔지만 너무 짧았고 베아트릭스처럼 2부에서 분명히 깊은 과거를 다루게 된다면 키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높은 비중으로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족같은 비번은 안 나오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저번 시즌에 이어 매우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리지널 닌자고를 떠올리게 하는 수많은 교훈. 본질, 네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우리는 한 식구잖아. 우주의 움직임을 네 뜻에 맞춰 억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주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자리만 찾을 수 있지. 뛰어난 액션씬과 연출, 오니 트릴로즈를 떠올리게 하는 무거운 분위기, 특히 카이가 처음으로 라이징 드래곤 기술을 완성했을 땐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소름이 끼쳤는데 시즌 1은 시작 단계이니 시리즈를 판단하기 애매했지만 시즌 2도 충분한 완결성과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든 요소까지 이대로만 뽑아준다면 역대급 작품의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주니어는 좀 하차시켜라. 어쨌든 드래곤라이징 시즌2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닌자들은 더 강해진 악에 맞서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딜 닌자 따위가 감히.